보셨죠? 네. 여러분들의 감성을 좀 흔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봄에 대한 시 짧게 한번 한 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 썼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은 우리 민영옥 교수님의 그 스피치, 인문 스피치가 들어갈 텐데요. 우리 그 민영옥 교수님은 국민 스피치 멘토 1호이시며 또 시인이시고 시인 앙송가이시기도 하십니다. 2018년도 계룡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낭송도 참 잘하세요. 이제 그 시인으로서 또 시집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 시인 아버지를 제가 축하 신앙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민영옥 소를 보면 당신이 생각납니다. 해남 끝 작은 마을에서 소처럼 일만 하다 가신 당신, 날렵하던 허리는 소의 등처럼 휘고 선비처럼 곱던 손톱이 소의 발톱처럼 갈라지고 두꺼워졌던 당신, 삶의 무게가 검은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도 소의 선한 눈처럼 삶을 긍정의 눈으로 강조했던 당신, 개구리 울음소리 환청처럼 들려오는 오늘, 당신이 그립습니다. 여름날 떼앞볕에서 얼굴에 소금꽃이 피듯 논을 갈고와 목이 타는 저녁이면 막걸리 한 대접과 시조 한 가락으로 지친 육신을 위무했던 당신, 눈같이 흰 문풍지도 추워서 벌벌 떨던 겨울밤, 새죽을 끓이며 빨간 고구마를 달콤하게 구워주시던 당신, 언젠가 당신의 야윈 어깨를 보았습니다. 동네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던 당신의 어깨 위로 지나가는 세월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도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해걸음역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당신의 그림자처럼 고요히 들려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려가실 우리 민영옥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민영옥입니다. 노래가 너무 안락하죠. 안락하다 보니까 조금 눕고 싶고 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락한 의자는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데 강사들은
별로 안 좋아. 조금 여러분을 좀 피곤하게 막 하게 되는데 너무나 푹신하니까 이게 영화관 같은 생각이 들고 푹신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 그런 여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엘리건스하세요. 들으면 시작. 네, 아유 좋습니다. 엘리건스하다. 네, 그럼 또 이렇게 보시죠. 어쩜 그렇게 야리꾸리하세요? 하나, 시작. 네, 언어라는 게 참 묘한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늘 긍정만 쓴다고 해서 언어는 아니죠. 네. 약간 좀 부정을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언어가 참 저는 이제 26, 7년을 언어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울렁증을 없앨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세상을 스타트했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그런 고민을 했고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남산에 올라가서 매일 아침 발성의정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소리를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이야, 이렇게 되는 남산에 올라가서 신과의 대담한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려고 했고 또 한강에 가서 한강에 있는 물고기들아, 너희들도 울렁증이 있느냐? 이 어떤 놈이 쳐져 있어요, 그래. 이야, 그래서 물고기들도 울렁증이 있나 보구나. 그렇죠? 물고기 세상도 힘센 놈도 있고 뭐 이렇게 약한 놈도 있으니까. 그래, 물고기야.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서 연설을 해볼 테니까 좀 들어봐라 그랬어요. 노량진 그쪽에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아니 가물치 붕어 물고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근데 보통 또 뛰면 올라와 이놈이 있어. 이야, 지성이면 감천이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 수용해야 됩니다. 네, 그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됩니다. 네. 언어라는 것은 완벽이 아니고 하는 사람과 말을 수용하는 사람 간의 모종의 썸씽입니다. 아무리 멋진 칭찬도 내 말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이 욕이 될 수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왜 수다가세요 그래? 야, 아름답다고 했는데 수다한다고 하잖아요. 네. 자, 이처럼 말이죠.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과 수용자의 모종의 썸씽이에요. 아무리 내가 칭찬해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돼. 미스 소통이 돼버려. 유머 농담을 해도 아주 잘 받아들여. 막 야, 니 이래도 그냥 받아들여. 별것도 아닌데 막 수용을 잘해줘. 자, 이처럼 말 그 자체는 완벽성은 없다. 사실은 모든 말은 미스테이크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살 때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러면 어림잡 와서 알아먹어. 아, 얘가 좀 배고픈가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한테 먹여주고 뭐 엄마 찌찌찌찌 뭐라고 찌찌찌 엄마 찌찌찌 얘가 아빠 왔다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나의 미스 소통으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유창한 모국어를 사용하게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 말은 늘 환경에 영향을 받아. 네, 환경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서면 누구나 쫄게 돼 있는 거야. 야, 그것이 말의 딜레마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한다라고 해도 수준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야.
아하,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완벽히 전 지배할 수 없구나. 언어는 그래서 대단한 미스테이크구나. 언어는 그래서 영원한 숙제이구나. 말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말을 지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말을 지배할 뻔했던 사람들이 네 분이 계셔. 뭐 석가부처 참 이런 분들이시죠. 참 이런 분들이시고 다 그래서 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싸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한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가 문제는 아니요. 인생 살면서 실수가 없는 것도 저는 매력이 없다고 봐요.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좀 욕도 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지. 뭐 하나 실수 안 하면 재미가 하나 있어요. 정말 긴 빠져요. 맥주가 거품 없는 맥주하고 똑같아요. 하나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실수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이 중앙대학교 이 본 과정에서 이제 스피치에 관련된 수업과 또 시낭송에 관련된 수업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은 없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성은 모티브를 얻는 거예요. 영감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3개월 배워서 완벽하겠다라는 것은 그건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한 강의를 듣고 그 한 강의가 10분 만에 모티브와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그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온 사람은 가슴이 뛰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생겨. 그때 이 학습은 효과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야, 시 한 편이 어느새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야, 민영국 교수가 한강에 가서 남산에 올라가서 발성훈련을 했다고 하더라. 그럼 나도 우리 집 옆에 색강에 가서 한번 해볼까? 이게 수업이에요. 이런 모티브가 여러분한테 와야 수업인 것이지 여기서 1시간 듣다고 이 뻥끗 열리고 2시간 듣고 딱 3시간 열리고 딱 열려가지고 말이 줄줄줄 나와? 그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다. 네, 저 15살 설세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홀몸으로 서울에 와서 가방 공장 시다바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시다바리가 자, 그것이 바로 시다바리입니다. 일본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아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한편의 인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인생이야. 피할 수 없다면 수용해야죠. 삶은 어차피 거대한 싸움입니다. 삶은 어차피 싸움인 것이야. 이 꽃들도 추위와 태풍과 목마름과 무수히 싸워가면서 목련이 피지 28도 따뜻한 데서 목련이 피지 않습니다. 삶은 어차피 토인비의 말처럼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 말을 저는 23살에 이해했습니다. 삶은 아와 비아의 투쟁입니다. 삶 자체가 싸움이에요. 요즘 10대, 20대들이 너무나 좋은 부모들이 읽어놓은 35,000불이라는 따뜻한 안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삶은 이렇게 행복
달콤한 것이구나, 삶은 그냥 초콜릿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큰 오산입니다. 네, 그들에게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들이 좀 더 목말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참 풍요로운 것은 어찌 보면 때에 따라서 빈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 사람은 아파봐야 돼요. 조금 사람은 고생스러워 봐야 돼요. 너무나 안락한 것은 영감을 죽여버려요. 영혼이 없어요. 요즘에 쿠팡의 시대를 맞아서 너무나 삶이 편해졌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통으로 하면 뭐 갖다 주세요, 떡볶이, 치킨 갖다, 치킨 갖다 이런 그냥 편안한 세상이 됐는데 그건 나 몹시 불편합니다. 그거는 인간을 너무나 죽여버리는 것 같게 돼요. 너무나 편한 것. 앞에 식당 나갈 내 의지를 꺾어버렸어. 식당 나갈 내 힘을 꺾어버렸어. 그리고 그냥 앉아서 폰 하나, 빨리, 5분 내로 10분 내로, 오케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아마 나중에는 연애도 AI야, 네가 연애 대신 해주라. 아마 그럴 거야. 나 누워있을 테니까 내 대신 네가 가서 연애해줘. 아마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연애도 누구한테 시켜야 될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지금 저한테 면접 이력서 써달라고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이력서는 너 자신의 거 들은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의 건데 내가 못 쓰겠대. 써달라. 이런 세상이야. 이력이라는 것은 좀 그야말로 네가 아는 거 아니야. 이름 누구, 사는 집 주소, 응? 네, 무슨 학교, 성대, 어디, 무슨 과. 이걸 잘못 써가지고 써달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력서 하나 스스로 쓰지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세세가 와요. 와,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신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야. 민영우의 강의를 듣는다. 서울대 연고대 수업보다 훨씬 더 위대한 수업입니다. 위대한 수업이에요.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박수 한번 주세요. 미신공장 시다로부터 저는 이제 서울역에 청운의 꿈을 안고 왔습니다. 아버님 저 농사 짓기가 좀 끌적지근하니까 서울에 한번 가볼랍니다. 그랬더니 자스가 서울이 자면 코베가는 일어나면 코베가는 곳인데 새끼야 어디 시급방적이니까 서울 새끼야 말빨이 피가 안 나는 새끼가.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버님이 3,000원을 주면서 가봐라. 살기 어려우면 내려와라. 그렇게 하고 놓아졌던 3,000원을 꼭 쥐어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이 이제 서울의 인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서울역에 내렸더니 시다바리 부항 숙식 제공이라고 딱 쓰여있어. 반가웠습니다. 숙식 제공 시다바리. 이야, 전화해가지고 따라갔더니 모래내 쪽에 있는 2층 슬라브 집이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슬라브 집인데 그 밑에 좀 지하실에 이렇게 미싱 3대를 놓고 이렇게 이제 미싱 돌리는 데야. 거기 딱 갔더니 얘맞고 이 새끼 참 이쁘게 생겼네 그래. 그것도 나한테 충격이지. 남자한테 참 이쁘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 양반 지금. 야, 그래가지고 이제 쪽가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아가 미싱 이렇게 드르륵 하면 거기가 쪽가이를 이렇게 따라해. 밀리면 너는 드라이버를 한 대씩 맞으니까 이렇게 따라해. 이걸 10시간 동안 좀 땄어요. 10시간 따다 보니까 손이 마비가 돼. 네,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룸이 없어. 여기를 깨끗이 이렇게 펴고 여기다가 요대기 하나 좀 깔고 여기서 숙식을 하는 거야. 잠들지 않는 거야. 한겨울에 이 뜨신 물이 잘 없어요. 선배들은 그때 뜨신 물을 쓰고 쉬다 보면 그냥 새끼야 그냥 아무거나 씻어 새끼야. 머리를 15일에 한 번 감았어. 15일에 한 번 감았는데 그때 어떻게 냄새가 안 났대 나는? 하도 내가 좀 깨끗했나 봐. 요즘은 매일 감아야 되잖아 머리를. 그걸 참 그래 그때 어떻게 그렇게 15일에 한 번씩 감았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았을까? 며칠에 한 번씩 감으셨어? 어려서 어렸을 때.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감는다고 그런 것 같았어요. 아마 그랬을 거야. 네. 어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았던 것 같아. 일주일에. 야, 그래가지고 참그 미술공장 시사생활로부터 인생을 배웠습니다. 그때 참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네, 그때 형들이 참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양반들의 인생은 늘 가불 인생이야. 사장님 더 500원만 1000원만 가불해 주세요. 가불했다가 신발 하나 사시는 건 없어.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사는 건 없어요. 또 가불이야. 사장님 저 또 500원만 가불해 주세요. 1000원만 가불해. 늘 이 양반들의 인생은 믿기는 인생이더라고. 야, 그럼 이 믿기는 인생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야학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 야,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스스로 저는 모티브를 발견한 겁니다. 내 자신이 똑같은 패턴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혁명해야 되겠다. 무슨 혁명? 나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인생은 A와 B와의 투쟁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네, 그때 이 친구가 시다발 새끼가 무슨 공부한다고 지랄 껍죽거리 새끼. 아유 이 새끼. 거기에도 반대파들이 많아요. 술이나 먹은 새끼야 무슨 공부 때가리를 해. 거기도 반대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오실 때도 늦은 시간에 뭘 스피치가 뭐야 이게? 아니 무슨 개 이름이야 스피치 배워서 뭐하냐 이거? 네가 무슨 국회의원 될 거야?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여기 와 있었어.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혁신입니다. 안락함보다는 그래도 중도의 스피치 신앙성에 가면은 뭔가 나를 움직거리는 것이 있겠지. 감동스러운 것이 있겠지. 나를 변화시켜줄 무언가가 있겠지. 네, 그런 것이에요. 야, 우리 수원에서 오셨는데, 야, 참 이렇게 YMCA 우리 회장님 하시고, YWCA 회장님, 여섯 회장님 하시고, 롯데문화센터에서가 그때 하여튼 뭐 10년 전인가 스피치 배우셨어요. 20년 됐네요. 2000년. 20년 전에 롯데문화센터에 오셔가지고 스피치 공부했어요. 야, 그랬던 분이 연을 끊지 않고 요번에 오십시오 하니까 이런지하에 예스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수원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부터 이제 혁신을 해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본 사람이 싸움에 자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내미들도 너무나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지 마세요.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뭔가 이렇게 마유하는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네, 특히 시인들은 그렇습니다. 네.
시인님 오늘 참 좋은 시간 많아요. 네, 참 좋은 시간 많은데 이분 시만 쓰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일도 하셔요. 직장인이죠, 직장인. 그 일하시고 남는 시간에 시를 써. 남는 시간에 쓰는데 저렇게 아마 시 하여튼 뭐 쉽게 쓰시는데 이 시기와 이 시절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다 보니까 심플한 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양반도 나름 이제 혁명가예요. 모두가 시를 심각하게 썼던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이 양반 아주 좀 심플하게 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단에서도 뭐 이게 에이 뭐 시냐 뭐 물론 좀 그런 비판도 있어요. 좀 없지 않아 있어. 네, 좋아요. 네,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날라다니기는 좀 좋잖아 그게. 또 이 시대하고 좀 맞아. 그러니까 좀 쿠팡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쿠팡. 내가 좀 비판을 했지만은 쿠팡 같은 역할을 지금 해요. 그래서 참 그런 또 이 역할도 누군가는 있어야죠.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여러분 이제 모셨으니까 스피치는 왜 어려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 자신 네, 그 다음에 또 상대 네, 그 다음에 환경 상황이죠. 상황 이 세 가지가 항상 나 자신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바뀌어 상황이 바뀌어. 자, 그래서 스피치가 대단히 어려운 학문이 되는 거야. 네, 수학은 똑같아요. 3 곱하기 3은 9다. 늘 바뀝니까 이게? 미국 가면 이게 좀 달라지는가? 소련 가면 달라지는가? 똑같잖아 이거. 수학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알아놓으면은 똑같기 때문에 쉬워. 어찌 보면 쉬운데 과학이라는 것은 참 쉬운 거야. 물은 몇 도에서 얼죠? 물은 100도. 그렇죠. 물은 100도씨에서 얼죠. 똑같은 물은. 네, 그래서 안 바뀌어. 진리라는 것은 한번 알아보면은 알기까지가 조금 어렵지만은 알아놓으면 쉽다. 안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람은 늘 바뀌어. 아침에 따라 바뀌고, 사랑할 때 바뀌고, 술 먹을 때 바뀌고, 술 깨면 또 달라. 술 깨면 또 달라. 술 먹을 때 그렇게 좋은 놈들 아침에 오니까 자식아 너 어제 술 먹으면서 그게 뭐냐 자식아. 나 어제 짜증나 죽을 뻔했잖아. 어제 즐거웠잖아. 아이씨 자식아. 야, 그럼 이상하다. 좋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또 달라졌어 사람이. 나도 바뀌지만은 상대도 바뀌어. 사랑하는 사람은 안 바뀔 줄 알죠. 사랑이 뭔데? 사랑도 대단히 이기적인 거야. 나를 위해 삽니까? 남을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본 메커니즘이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냐? 허풍성이 같은데. 허풍성이 같은 거야. 요즘 이제 그래서 야 너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봐. 키 크고 아랑드럼처럼 잘생기고 돈까지 있고 외제 승용차까지 끌고 다니고 영어도 좀 잘하면 좋지.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잖아. 대단히 이기적인 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위태로운 거야. 모두가 이기심으로 만나기 때문에 남자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만나는 것이고 여자도 이기적인 마음을 이기심과 이기심이 만나는 게 사랑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사랑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해버린다? 그럼 쪼다들이지. 네. 삶이 힘드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차피 이기와 이기가 만나지만 그래서 로맨스가 밀당이죠. 밀고 당기는 게 밀당이에요. 로맨스. 어차피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사랑. 인간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또 유지가 되니까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잖아. 우리 한국의 인구가 줄어서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예요. 많이 사랑을 해야 돼. 아무 데나 가서 사랑을 막 낳아야 돼. 애들 막 쏟아내야 돼. 쏟아내 이렇게 난리 나겠지만은 나라적으로는 좀 좋잖아요. 6.25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인구가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늘었어요. 이상한 일이잖아. 6.25 때 그거 먹고 어떻게 그냥 피라는 하다가 사랑을 했을까? 그 위험한 상황인데 애들은 많이 났어. 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좀 성공을 한 거야. 6.25니까 애 낳지 말자. 야, 그럼 씨가 말라가지고 한국이 지금 저 후진국으로 지금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에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라. 응? 쪽팔린 개띠들이 아주 많잖아. 엄청나게 많아. 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사랑이죠. 생물학적 사랑, 사회적 사랑. 네, 그 다음에 또 거래적 사랑. 큰 왕족 시대에 대해서는 왕들끼리도 결혼을 해요.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거래입니다. 다 그랬어요. 조선 시대도 그랬어요. 민씨 가문하고 누구 가문하고 그 정도 가문이면 선물만 하지. 민씨 가문이라 그럼 여흥민씨 좋지. 거기에 규수댁이라면 교육 잘 받았고 믿을만하니 한번 혼사를 추진해 보게라. 이게 다 모정적 거래야. 네, 자, 그런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왔던 것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거나 사랑 이 자체만 해도 움직인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것도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상호관계적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에 지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필요한 시스템이야. 시스템. 어찌됐거나 네, 자, 그렇게 나 자신도 참 달라지고 상대도 달라져. 또 환경도 바뀌어. 환경도.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다. 어렵게 하는 것이다. 스피치를.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스피치가 조금 힘드시던가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남자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있는데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또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대화할 때도 있고 리더할 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때는 잘 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가 중앙미래 교육원을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큰 박수 한번 쳐. 아유, 워낙 지금 미남이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좀 큰 일을 하시겠다 싶어요. 인물이 좋으셔야죠. 인물이 참 좋으셔요. 네, 자, 이처럼 상황이라는 걸 항상 여러분이 다 염두에 두시고
스피치를 또 힘들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문화입니다. 세 번째 역사입니다. 네 번째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입니다. 여섯 번째가 스킬. 네, 습관을 바꾼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Why cannot?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뭐 cannot, 뭐 cannot 이래. 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사투리라는 것이 바로 좀 대표적입니다. 네, 또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격 쉽게 바뀌나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는 것이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양이 많은 사람은 말을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죠. 양이 없는 모자란 사람 조금 늘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늘 세상은 이렇게 언밸런스해요. 나랑 똑같지가 않아. 수다스러운 사람 만나면 스피치가 지겨워. 귀가 따가워. 왜 말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말을 하고 오니까 귀가 아파. 이야, 이때 스피치는 뭐죠? 야, 그때 스피치는 바로 독이다, 독.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 남편이 너무 수다스러워 그러면 지겨워. 여보, 제발 좀 그만 좀 나 TV 좀 보게. TV 뭐라고 TV 좀 뭐하는 TV 뭐하는 거냐. 맥주 한잔 하면서 먹을까? 맥주 한잔 하면서 먹자. 조용히 좀 해봐. 미쳐버려. 미쳐버리는 거야. 말이 참 독이 돼버려. 야, 그런데 또 역으로 아내는 또 이제 외부 세상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해져가지고 여보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뭐 중앙대 뭐 스피치인가 뭔가 있었다면서 그 좀 수업은 어땠어요? 물어보면 와 수업이지 뭐가. 아이고 그래도 저 수업 어땠어? 뭐 수업 받았어 그냥. 그래. 궁금해서 듣고 싶은데 말이 없어. 말이 없는 사람한테는 또 미쳐버려. 우리 남편 멋져가지고 내가 결혼했는데요. 살아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대. 인생의 90%가 그래요. 서로 간에 좀 그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왜 또 암놈과 쑥놈이라는 것은 조금 이질적인 것이 바로 좀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질적인 것이. 네, 물론 조금은 동질적인 것도 필요하죠. 공감대가 있어야 되니까. 묘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이 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약간 색다른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이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면에서 매력을 느끼면서 싸울 때는 이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야, 그는 누가 아람드롱이 영화에서 담배를 멋있게 피워 쏙 빠졌어. 우와, 이거 딱 보는데 어떤 남자가 담배를 멋있게 딱 피고 있는가. 와, 멋있다. 우리 남편이 됐어, 그 사람이. 멋있어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아파트 사니까 담배 좀 끊어 이거는 정말 냄새나. 그때는 그렇게 멋있던 그 이질성 때문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주 싫은 게 돼버려요. 이게 사랑과 애정의 역설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이게 불이 들어왔나? 자 그러면 스피치가 어려운 것은 습관이 있기 때문이고 문화가 있어요 또. 전라도 문화, 충청도 문화, 경상도 문화, 무슨 또 안동 문화, 무슨 뭐 순천 문화, 부산 문화가 있습니다. 말을 안으로 숨기게 만드는 문화가 있어요. 약간 그렇게 우리가 내숭 떤다. 쉽게 말을 잘 안 뱉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쉽게 잘 안 하면서 상대한테는 네 오늘 뭐 할 끼고 이래. 내 마음에는 네가 나랑 오늘 시간 내서 쇼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마음이야. 근데 내 말을 먼저 내보야 돼. 안 보내고 상대만 물어봐. 네 오늘 바쁘노 안 바쁘노? 물어보는데 아니 그냥 물어본다. 미쳐버리겠어. 이런 문화를 나는 그냥 싫어해. 나는 조금 직설적인 것을 원해. 스피드해야 되니까 요즘 생산성에 이제 기반을 둔 사람이니까 나는. 자, 이처럼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 어떤 사람 또 그래. 나 오늘 너하고 저기서 소맥 한잔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너 시간 있냐? 나 시간 없는데 왜 꼭 나한테 그래? 다른 사람 없어? 있어 없어 그냥 딱 해 그냥 말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렇게 아유 답답해. 그 사람은 문화가 다른 사람이야. 성향이 다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스피치가 되겠어? 스피치라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것이야.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이. 역사가 다르다. 또 역사. 유교시대, 농경시대 뭐 이런 또 역사가 있죠. 과거에 유교시대에는 좀 침묵해라, 말을 좀 삼가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역사 문화였어요. 지식이 다르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시인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일반인 느끼는 것이 조금 다르죠. 뭔가 조금 더 시인들은 섬세하죠. 섬세. 느낌이 다르다. 누구는 맞장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은 뭐 이제 저 요리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좀 있는데 좀 나도 이제 스피치 좀 선생이지만 요리에 대해서 먹을 때마다 참 맛있네, 아주 맛있네, 멸치비가리가 참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집사람은 오늘 어때 그럼 맛있네. 꼭 물어보면 말해 주시는 거야. 이게 참 미리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말해 그때. 그게 이게 참 큰데 참 말이 참 그래서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야. 참 나도 이제 습관이 참 돼 있어서 그래. 어떤 거라서 여러분 여자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는 묻기 전에 미리 말하자. 오늘 참 멋지시네요. 이렇게 오늘 안경이 멋지시네요. 마스크가 멋지시네요. 스카프가 멋지시네요. 목도리가 멋지시네요. 오늘 아주 머리컬이 참 멋지시네요. 오늘 눈화장이 참 멋지시네요. 뭐 선글라스가 참 멋지시네요. 자, 옆에 분한테 두 가지씩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머리도 스타일이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수치가 맛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 말은 바로 선제적 말하기입니다. 선제적으로 말하기. 또 생산적 말하기. 생산적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차이를 극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 방식의 유교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현대하고 잘 미스매치가 됩니다.
미스매치가 되니까 상대가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시간이 좀 많아서 쇼핑할 건데 너 시간 있니? 이렇게 좀 부발식으로 물어보는 게 참 좋아요. 너 오늘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면 참 그래. 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를 너무 숨길 필요가 없다. 너무 숨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숨기지 말자. 너무 숨기지 말자. 네. 그래서 자, 맞장구도 그때그때 해주고 네. 스킬이 다르다. 상대가 사용하는 스킬이 달라요. 그래서 스피치 공부를 3개월에서 1년 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아드님들이나 며느리 손주한테도 반드시 스피치 공부를 시키세요. 영어 공부도 먼저 좋은데 한국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스피치 공부를 꼭 좀 시켜 놓으셔야 돼요. 스킬이 달라. 스피치 공부를 한 남편하고 하지 않는 남편하고 소통 차이가 확 납니다. 굉장한 차이가 나요. 힘들어. 스피치 공부 안 해면 뭔가 답답해. 자, 그 다음에 또 성격 차이죠. 사람하고 성격에서 가는 그것도 좀 차이들이 있다. 성격 차이. 네, 오늘 한운희 선생님이 좀 오셨는데 법무사님이십니다. 30-40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오늘 나오셔서 우리 한운희 선생님이 일기로 지금 오실 걸 하다가 또 그때 먼저 일이 바쁘셔서 못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와주셨습니다. 잠깐 나타 나오셔서 먼저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일과 이렇게 해서 스피치 50% 목적과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좀 성향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수사관 생활을 몇십 년 하다가 나와서 이제 법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은 또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뤄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아, 변호사님이세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뭐 잘나지는 못했지만 중학교 공무원회장도 하고 있고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모임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에서 뭐 안에서 갑질만 하다 나오니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지식이라든가 생각을 전달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안 똑똑하더라고요. 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민서님이 어렸을 때 고생하는 일을 하셨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 그 문제아였습니다. 왜 문제아였냐면 제가 다니고 싶은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좌절감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려고 딱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한 4년쯤 하다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불안해지고 또 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수사관으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43살에 1000명을 뽑는다는 그 발표를 보고 다시 또 그 직장을 다니면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한 3년 동안 한참 나이에 밤을 뭐 진짜 3-4시까지 공부하다 자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제 딸이 6학년이었는데 제가 사법고시 보러 갈 때 딸을 태우고 왔습니다. 학교로. 일부러 제가 그냥 공부하라고 시키기 전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아빠는 나이 들어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데려갔는데 얘가 고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중간에
사법고시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래서 해라 했는데 로스쿨이 생겼잖아요.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졸업하고 로스쿨로 가서 6회 때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스피치로 기간이잖아요. 신앙송도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 지금 목표가 시 100편 외우는 겁니다. 아까 저 윤배원 시인님이 쓴 시이 제가 스마트폰에 몇십 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의 들어버렸는데 많이 100개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젊었을 때는 한동안 읽으면 외지는데 지금은 잘 안 외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읽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은 스피치 관련돼서 중국적으로 제가 여기 왔고요. 제가 말씀한 대로 특히 이렇게 이쁜 여성분들이 계시면 더 쫄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거렇게 좀 대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시간 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보람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엄청나시네요. 이렇게 자 오늘 우리 멋지신 한은희 선생님 또 만나 뵙고 우리 또 여기 지금 선생님 잠깐 나와서 저기 소영 김기임 선생님 잠깐 나오시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속 쓰고 계셔. 그래서 무슨 저기 서기사님을 하셨나 싶어 이렇게 아주 학창 시절에 저기 잠깐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민 교수님을 오늘 뵈니까 정말로 스피치 오늘 공부를 잘했구나. 네, 우리가 남한테 말할 적에는 상대분들이 여러 종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교수님이 이제 하신다는 그거를 보고 아주 그냥 일찌감치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와서 민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뭐가 이렇게 터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얘기할 적에는 상중하가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말이 우리가 딱 하던 말도 상층에 가면 좀 어렵고 네 하층에 가서는 하층 우리가 내가 하층이니까 하층의 말을 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민 교수님한테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 과정이 참 오늘 행복합니다. 민 교수님 만나서 더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어쩜 이렇게 잘하셔요. 아이고 선생님이십니다. 말씀 참 잘하시죠? 네. 네, 잘하십니다. 참 잘하시고요. 어느 울렁증 환자가 고명하시다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배를 하고 왜야 어찌 나를 찾으셨는고 하니까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떤 고민인가 생각. 제가 이런 사람들 앞에 나가면 나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 그런 고민이라면 알았네. 좀 이따가 내가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그걸 잘 보시게. 네, 알겠습니다. 엄청난 게 오겠구나. 야, 기대를 하고 여기 있네. 가서 여기서 보지 말고 저 집에 가서 보시게나. 야, 그걸 거의 넣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나도 또
떨려. 나도 떨린다 이거. 좀 스피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는 야 저 사람 잘한다 그러는데 스스로 속으로는 내가 진짜 호응을 잘 받고 있을까, 오늘 잘했을까, 스스로는 늘 그런 한계성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좀 어려운 것이구나. 그럼 나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부터 소신을 갖고 따라서 말씀하십시다. 소신을 갖고 할 말을 하면서 살자. 하면서 살자. 말은 어차피 나는 어차피 완벽한 것이 아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말은 어차피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갖고 할 말하면서 살면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윤보영 시인님의 특강과 함께 2교시 스피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내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